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고요. 원장님들만 상담하진 않는데요. 요즘 원장님들이 많은 화두로 꺼내고 계신 우리 MSO 혹은 특정법인, 가족법인 이렇게 법인을 하나로 더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원장님들 상담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병원 경영 전략 또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서 우리 벤처기업들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벤처 투자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냥 벤처 투자 관련된 제도 이야기 간단하고요. 관련된 법 잠깐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서 안전한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 공제를 활용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화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라는 법입니다. 이건 조세 특례 제한 법상 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근래에 만들어진 제도는 아닙니다.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요즘에 여기저기서 벤처 투자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리고 나도 하고 있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최근에 나온 법은 아니고요. 법은 97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나 벤처기업에게 조금 더 좋은 방법과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소득공제 한도도 커졌고 투자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인정됐고 투자 대상에 대해서도 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이나 투자기업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많이 제도가 개선되고 있고요. 원장님들한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18년도 개정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이전까지 500만 원, 1000만 원 한도에서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준다라는 게 VC 협회에서 대대적으로 판촉을 하면서 고소득자들에게 안전한 벤처 투자를 제공해서 소득공제를 극대화시켜보자 이런 전략으로 VC 시장에서도 원장님들의 캐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보도자료는 경남지방중기청에서 2018년도에 배포했던 자료입니다. 안전한 벤처기업에게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는 전략을 이렇게 기관에서도 많이 홍보하는 자료가 배포됐었습니다. 이 조특법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제도가 개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이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세금을 혜택을 주거나 중과세를 유예해주는 정책을 우리는 조세특례라고 하는데요. 그 조특법은 항상 너무 한쪽에다만 힘을 몰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매년 대부분의 제도가 매년 만기가 되고, 그러니까 종료가 되고 다시 연장이 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적용기간이 1년인데요. 벤처 투자에 관련된 조특법도 유효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적용 기한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장해 주셔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소득공제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소득공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간이 1년 갱신이 아니라 이번에 3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 원장님들이 공감하시고 아시겠지만 이번 정권이 세금을 깎아주는 정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세 기조여서 사실은 줄이거나 삭제하거나 없애지 않을까에 대한 고려도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벤처 투자라는 제도가 원장님들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 VC 시장, 스타트업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살아나는 덕에 이게 나라에서 세금으로 걷어서 대출로 지원하면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벤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증세 기조 속에서도 지금 혜택 그대로 3년 더 연장하는 걸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제 혜택을 3년으로 적용 기간을 연장해 준 거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상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 소득공제의 방점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을 원장님들이 투자하고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만든 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VC 협회에서는요, 정부에다가 이 정도로는 VC 시장 못 살립니다. 초기 스타트업 벤처기업들 못 살립니다.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더 강력한 세제 혜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VC 협회에서 원래 올해 정부에다 제안해서 협회 차원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직접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벤처기업에 투자하시면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소득공제,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내 종합소득의 50%까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VC협회에서는 뭐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이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100% 구간도 3천에서 5천으로 늘리고 70% 구간도 5천에서 1억으로 늘리고 1억 초과분에 대해서 30% 받게 해주자. 더하기 비수도권 벤처기업들에게는 100% 구간도 7천만 원까지 70% 구간도 1억 5천까지 좀 늘려주자. 이렇게 그래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벤처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십시오. 이렇게 VC협회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올해는 뭐 과세 기조 자체가 증세 기조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늘릴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계속 VC협회에서는 이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뭐 이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외국의 사례를 봐도 유사하게 지금 원장님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안으로 가지 않을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상되는 제도 개선이나 방향 등을 고려하고 오늘 오신 원장님들이 치과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원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대상은 비수도권의 벤처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저는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가끔 이제 원장님들 상담하러 내려와서 뵙다 보면 벤처 투자는 하고 있고 해본 적은 있는데 지금 원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원장님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게 관련 법상 융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나면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치과 산업이라는 이제 산업의 특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원장님들과 거래 빈도가 높고 신뢰 수준이 높은 기공소 거래처들을 통해서 벤처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투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라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조특법 제16조에 벤처투자 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라고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내국인들에 한해서 투자하시게 되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시게 되면 뭐 3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종합소득의 50%까지 이렇게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투자한 해 다음에 다다음에 이렇게 3년 중에 한 번 선택해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한다라고 조특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래인데 이것만 보시면은 혜택은 좋은데 뭔가 다른 제재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의 출발점은 소득공제를 제공할 게가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투자 촉진법이 조특법 앞에 존재하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투자해 주시면 소득공제를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법이어서 사실은 소득공제보다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는 게 정책의 강점이 찍혀 있어서 소득공제에 관련된 제도가 축소된다거나 대상이 축소될 거라고 아마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에 질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는 것도 투자를 인정해 줄게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상법에서는 대출 융자까지도 다 투자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법상 개념으로 접근하면 참 좋을 텐데 이 관련된 법에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투자를 하면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위반에서의 출자금 등으로 이렇게 규정을 딱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질권 설정 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소득공제라는 장점 더하기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거나 내 투자처가 잘 건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 누구냐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병원, 우리 치과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안정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원장님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존재하는 거래처 중에서 선택하셔서 투자와 거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헤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원장을 드리냐면요, 원장님들한테 컨설팅하는 분들이 저희 아니고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옆에서 보면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병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병원 사업자라는 게 의료법에 적용도 받아야 되고 과대관청에 아주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 위에도 잘 서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 사업자의 세무적인 특성을 좀 이해하고 원장님들한테 안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면 참 좋을 텐데 이 부분이 생략되고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부품 공장이나 금형 공장이나 식품 공장에서 쓰는 절세 툴이 원장님들한테 동일하게 제공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되는 사례들이 많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장 병원들은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신고하는 개인 사업자라는 거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과세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해서 작년 연말 대비 올해 연말에 자산이 늘었으면 그게 어떻게 벌어본 간에 늘어난 만큼을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돈을 썼으면 그냥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라는 행위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임직원들이 돈을 막 갖다 쓰면 대인 횡령이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썼다라고 하면 그게 어디다 썼는지가 아니라 법인이 썼으면 비용으로 자동 인식되는 과세 구조,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 사업자들, 종합소득세를 내는 우리 원장님들은 소득세법에 이런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합니다라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열거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돈을 쓴 게 아니면 경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 처리한다는 게 법인 비해서 개인은 굉장히 어렵고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원장님들이 미술품 렌탈 비즈니스에 비용 처리하면 된다는 말 듣고 참여하셨다가 안 돼서 손해보셨다는 분들도 많이 보고요. 비용 처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생각하지 않은 세무관청에서 요구하는 검증의 칼날 위에 쓸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사업의 테마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보건업이다 보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비용으로 주고 나면 다른 산업들처럼 100% 다 그 공제해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거래 원금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지만 다른 산업은 부가세는 간접세라서 내가 매입해 준 만큼 국세청에서 환급 받으니까 로스가 아니지만 우리 원장님들은 부가세 환급을 거의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만큼이 로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만든다는 개념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하나 또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데서 된다고 해서 비용 처리했는데 문제되더라. 과세관청에서 소명하라고 날라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우리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이 인건비 베이스 비즈니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원장님들 나는 계산서 발행을 좀 많이 자주 한다. 병원에서.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건비 베이스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많이 발행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계산서를 끊어서 물건을 많이 사입할 일도 없습니다. 비용의 태반이 인건비고, 네, 그 구조. 그래서 우리 고부가 가치라는 표현이 쓰죠. 마진율 5% 남는 산업이면 원장님들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부가 가치만큼 비용이, 그것도 계산서를 끊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원장님 입장에서는 소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흔히 이런 종합소득 신고하실 때마다 이렇게 소득률이 저조하다, 해명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숱하게 받아들 보십니다. 당장 소득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면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저게 누적되면 납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걸로도
해명 자료 제출이나 조사 이슈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용을 만들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그 반대로 생각보다 아주 면밀하게 전략을 짜지거나 검증 자료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이 세금을 줄이고 싶어서 이런 매출이나 매입에 대해서 통제를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산출하는 구조를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우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번 돈, 금융으로 번 돈, 임대로 번 돈, 외래로 번 돈, 강의에서 번 돈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실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할 때는 병원에서 쓴 돈만 비용 처리가 되죠. 필요의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에서 우리가 번 돈 수익 금액에서 사업용 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게 산출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과세 표준이 산출되고 그 과세 표준으로 우리가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된 소득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정해지는데요. 거기서 이제 기납부세액 차감하고 공제가면 차감해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이 종합소득금액이 왜 의미가 크냐면 저 종합소득금액으로 원장님들의 건보료도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 종합소득금액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다만 그 경비 만드는 루트나 방식이 경비를 가공하는 방식이거나 우리 병원의 거래 내역 중에서 너무 생뚱맞은 기존에 없었던 매입이 갑자기 들어온다거나 하면 해명자료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소득률이 낮아지면 그 또한 또 납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종합소득이 우리도 민감하고 과세관청도 민감한 키워드라는 걸 인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소득 금액에 손을 못 댈 것 같으면 이제 소득 공제를 좀 받아볼까 하는데 원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소득 공제라는 게 소득세법상 소득 공제가 있고 주택법상 소득 공제가 있는데요. 소득 공제 우리가 기억하는 기부금, 인적 공제 이런 거 보면 다 액수가 너무 작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상 소득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세법상 소득 공제를 인지하고 있는 우리 원장님들은 소득 공제 너무 작아서 큰 의미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이 찾는 게 세액공제 감면을 받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찾는데 아직 부산은 안 나왔는데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0월 2일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명자료 제출하라는 공문이 연구소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원장님들한테 발송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과세에 대해서는 점점 더 민감하게 보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이 종합소득세 산출 산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권하는 게 하실 수 있으면 하면 되고 하실 수 있으면 하면 되지만 해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권장드리는 건 소득 공제를 활용하자고요. 너무 한도가 작은 소득세법상 소득 공제가 아니라 조특법상 소득 공제, 어떤 조건을 맞췄을 때만 혜택을 주는 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 공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어서 저희가 조특법상 소득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벤처투자 소득 공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특법 제16조에 명시된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한도가 종합소득이 50%까지입니다. 저희가 포항에 있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고객사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거래하는 거래처 기공법인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시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원장님 담당하는 사무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종합소득의 50%가 얼마인지 좀 책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16억 5천 이렇게 받아오시더라고요. 내가 소득공제로 16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소득공제 절대 전략입니다. 이게 소득세법상 기부공제라는 차원이 다른 전략이어서 이게 그냥 소득공제구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큰 범위의 절세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고 이 인지를 한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10월 1일 날 서울 지역은 연구소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명자료 제출하라고 올해도 어김없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어김없이라고 표현을 쓴 거는 22, 23, 24, 25, 4년째 지금 공문이 부서정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생각보다 세액공제 가면 연구소 활용한다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법상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통법상 소득공제로 투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왜냐면 한도가 제일 큰 게 교통법상 소득공제 중에서 한도가 제일 큰 게 벤처 투자 소득공제입니다. 교통법 16조 종합소득의 50%까지. 물론 내가 투자금 100%가 다 소득공제 되는 건 아닙니다. 100%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까지 100%, 3천에서 5천은 70%, 5천 초과금액은 30%지만 원장님들이 적용받는 소득세율을 한번 보여보시면 소득세율 곱하기 30%만 하셔도 어지간한 은행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다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하는 게 안전할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투자라는 정의를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와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는 주식이나 전환사채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렇게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제는 주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나중에 만기가 돼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과세 이슈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네. 상법상은 주식은 균등증자하게 되어 있고 모든 나라, 그러니까 기존 주주를 포함해서 주식을 발행할 때는 기존 주주들과 함께 혹은 기존 주주가 먼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갖게 되어 있어서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데 참여하지 않거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이득을 본 자에게 과세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서 주식으로 벤처 투자를 하시는 구조를 취하시게 된다고 하면 손해를 보면 당연히 세금이 안 나오겠지만 뜻하지 않게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회수한다는 개념에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 투자할 때 한 주당 5,000원씩 책정해서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3년 때 회수할 때 봤더니 이게 5,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세금 줄이려고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안건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공제만 목적으로 안전한 과세 이슈 없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전환사채나 내가 돈 주고 발행하고 등기하고 하면 되지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주식으로 받으면 좋은데요. 전환사채로 받으면 회계 처리할 때 부채로 인식됩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과도하게 쓴다거나 입찰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경영상의 리스크가 돼서 사실은 벤처 투자를 권하시는 분들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시면 우리 기공토나 치과 관련된 업종이 아닌 분들은 아주 당연하게 주식으로 투자하는 걸 안내를 합니다. 네. 투자받는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포지션들이 있어서 그래요.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가 다 부채로 되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원장님들 과세 이슈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측면에서는 전환사채라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벤처기업 어떤 곳에 투자하면 안전할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투자를 하시고 나서 신저로 하시고 빈정상해 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이 거래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는데 저 회사가 잘 돌아가나? 지금도 열심히 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내 눈에 보이고 나랑 거래하는 곳에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5천만 원 벤처 투자했는데 저쪽에서 나한테 5천만 원을 안 줄 것 같으면요, 내가 5천만 원치 일시키면 돼요. 찍고랑 기공소는 사실은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전혀 거래로 사업으로 엮이지 않은 곳에다 벤처 투자를 해놓고 나면요, 그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돈을 돌려주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처라는 개념을 한번 꼭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벤처 기업이라는 게 한 번 받으면 평생 낙인을 찍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벤처 기업은 3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을 받을 때 혁신성장 유형,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혁신성장 유형이나 연구개발 유형은 모두 다 기관에서 기술성, 사업성 심사를 하고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해서 매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제도를 갱신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벤처 투자 유형은 중기청에서 인정하는 적격 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받으면 벤처 기업으로 신청할 권리가 생깁니다. 자격이 생깁니다.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벤처 투자용으로 벤처 기업을 받은 기업은 투자 기관에서 투자금을 회수해가지 않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벤처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 만약에 내가 벤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 기업 벤처 기업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 벤처 투자 유형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보다 오래 거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투자금 회수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거래 빈도가 높은 치과기공소와 투자와 거래를 병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산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투자를 먼저 하셔야 되니까요. 우리는 주식으로 안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요, 발행한 기업은 여기저기 신고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중기청에도 신고해야 되고 국세청에도 신고해야 돼서 사실은 번거롭긴 한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세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세제태를 보게 해드리려고 하면 사실 최고의 방법은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로 저희는 투자를 할 것을 권합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로 먼저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원장님들이 그냥 순수하게 투자하고 오케이 3년 있다가 봅시다. 돈 꼭 돌려주세요. 이렇게 투자하셔도 좋고요. 야, 나 3년 기다리기 조금 벅찬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공소 소장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내가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거래를 일으키시면 거래하실 때 그 거래 대금을 우리 시장에서 이미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패키지나 선결제 방식이라고 인식하시고 미리 투자금을 넣어주시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만큼을 내가 거래로 상기한다 생각하시면 사실은 투자금을 못 돌려받을 것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관리해야 되는 기공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내가 직접 벤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업장 하나 더 내시면 고정비가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내가 신뢰하는 치과기공소에다가 기공료를 맡기는 김에 벤처 투자까지 한다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혜택은 가장 크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운영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네. 사실은 가장 효과적으로 하시려고 하면요, 그 3년 후까지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3년 후가 되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는 상법상 등기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발행했습니다라고 등기해야 되는 내용이고, 만기가 되면 상환했습니다라고 해서 등기 말소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전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3년차가 되면 전환사채를 말소하면서 원장님들한테 투자금을 돌려드리는 통장 입출금 내역을 남겨드릴 겁니다. 그럼 원장님들도 투자금에 대해서 돌려받으셨지만 우리가 대금 지원되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또 대금 결제를 해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투자금을 입금하고 돌려받고 우리 기본료를 결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장으로 다 거래로 남기셨을 때 차후에 세무적으로나 회계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원장님들이 벤처 투자를 하셨는데 불편해진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보면요, 원장님들이 예를 들면 흔치는 않은데요, 원장님들이 세금을 정말 많이 줄이려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 소득보다 과도하게 벤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이 안 나옵니다. 혹은 기납부세액이 너무 많아서 환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세 관점에서는 반드시 세금 환급을 그냥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환급해줄 때는 항상 환급 조사를 하고 합니다. 환급 조사를 하면서
받은 원자들이 투자금을 넣은 건 있는데 돌려받은 내용은 없어요. 뭐 5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가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고 소득공제 받으면서 투자했는데 만기가 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않아요. 과세관청에서는 이상하게 보겠죠. 뒤로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벤처투자는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통장 거래로 인해야 되고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년 후에도 원장님들 통장에 투자금이 들어오는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을 남겨주시는 것까지 노려주시는 게 사실 가장 원장님들 입장에서 원장님들을 배려해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법인 치과기공소를 거래 빈도가 높은 기공거래를 좋은 협약을 통해서 투자금과 거래 금액을 잘 조율해서 원장님들이 투자와 거래를 병행하신다라고 하면 투자금 회수와 소득공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권해드리고요. 다만 저가 이제 가끔 원장님들 결산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1,0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 외상 깔고 1,0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 외상 깔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도를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도를 좀 잘 활용하시려고 하면 물론 이제 치과랑 치과 기공소의 관계인데 기공물을 잘 못 만들면 할 말이 없죠. 이건 뭐 일을 주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퀄리티라든가 비즈니스 방식이 나랑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투자하는 곳에 더 많이 기공물을 제공해서 기공물을 받아서 사실은 내가 투자하고 지금 깔고 있는 외상대금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녹이시는 게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 리스크가 제일 적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자마자 오늘 납품하고 오늘 대금을 결제하고 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연간 단위로 신고하는 소득세 우리 결산 방식에서는 미지급금 미수금이라는 계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금이 3천인데 거래대금이 1억 1억 5천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3천만 원 미지급금 있는 것에 대해서 미수금 있는 거에 대해서 불안거리가 아예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거래를 많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공소를 찾으셔서 전환수채 방식으로 투자를 빈번하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많이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치과기공소 협회, 지역 협회 자문들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소장님들을 통해서 원장님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데 옛날 되면은 연말마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장님들은 매입이 부족하니까 소장님들한테 기공주 좀 끊어달라고 요청을 연말에 하시고 소장님들도 연말에 들어오니까 이거 끊어주고 난 내가 세금 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소득세 신고는 25년 소득세를 26년에 신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시점에 가서 뭔가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요 구간에 발생한 일을 신고만 내년 5월 6월에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절세를 하려고 하면 미리미리 계획해서 절세 툴을 입혀야 되는데요. 이게 참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룰은 그나마 굉장히 계획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10월, 11월이 되면 가결산을 하고요. 내가 내년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나서 소득세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어바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정된 종합소득 금액에 준해서 내가 벤처투자를 사전에 하면 됩니다. 더 효과적으로 하실 분들은 분기별로 단기별로 내가 대략적인 소득 금액을 책정해서 내 유동성이 있을 때 1억을 한 번에 할 게 아니라 2,500 4번에 나눠서 한다거나 5,000씩 2번에 나눠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임기응변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허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서 반복해서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라는 점을 저희는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5년에 1억 제가 벤처 투자하면요 3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26년도에 또 내가 1억 벤처 투자하면 3년 있다 돌아와요. 27년도에 벤처 투자 또 1억 하면 3년 있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28년째부터는 25년의 투자 금액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유동성을 만들어서 신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투자금들이 계속 되물림되면서 원장님들이 합리적인 절세를 가감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담삼 원장님들한테 3년만 알차게 벤처 투자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한번 3년만 벤처 투자 알차게 투자하시면 반평생 병원 사업자 운영하시는 동안은 굉장히 안정적인 절세 무기를 하나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원장님들이 고민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올해 생각보다 소득세가 덜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아까 제가 투자할 때 조건이 통장 거래가 되고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벤처투자는 대부분 만기 3년 단위로 투자를 합니다. 올해 소득공제 못 받으실 것 같으면요.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소득세 신고를 할때 원장님들이 투자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법무사통에서 등기를 하고 중기청에다가 투자 확인서라는 걸 발급 요청합니다. 나라에서 공문으로 발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이게 맞습니다. 이런 문서거든요. 이 투자 확인서가 나오면 이 투자 확인서를 발급 신청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우리 벤처기업들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내가 투자 확인서를 일단 받았는데 올해 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버려지는 게 아니라 투자하신 벤처기업에 요청하셔서 나 이거 소득공제 시기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바꿔주세요, 내후년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년도 2월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내 상황에 맞게 절세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그 효과입니다. 벤처투자 공제는 저희가 계속 구구단처럼 말씀드리는데요. 3천만 원까지 100%, 3천에서 5천 사이 70%,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건 내 투자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득공제는 3천만 원 투자하면 100%니까 3천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고요. 5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3천만 원까지는 100%고요. 그 3천 초과 2천에 대해서 70%니까 2,7에 14 계산하면 4,400만 원이 소득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7천 투자하면 5천, 1억 투자하면 5,900, 2억 투자하면 8,900, 3억 투자하면 1억 1,9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고요. 그 소득공제가 된다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이고 거기서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이 정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는 거의 비용 처리랑 준하게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만 놓고 계산하시면 거의 비용 처리랑 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1억 투자하시고 5,900 소득공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비용 5,900을 만드신 거랑 진게 없습니다. 네. 원장님들이 비용을 5,900 만드시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다 부가세까지 얹어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통해서 절세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득세 구간이 원장님들마다 다 차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내가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3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이 소득공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과세 표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절세 금액은 약 1,150만 원부터 많게는 1,485만 원까지입니다. 저걸 원장님 소득세가 절감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3천만 원 투자해서 리턴이 수익이 저렇게 나왔다 생각해 보시면 저 정도면 엄청 고수익 상품 아닌가요? 그래서 수익률적인 접근으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거 아니고도 확정 수익이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세금 감면받는 건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거라서 확정 수익입니다. 네, 그래서 내 과세표준 곱하기 내 세율만큼이 내가 소득공제 받는 금액만큼이 내 실수익률로 돌아온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괜찮은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금액별로 1억 투자했을 때, 2억 투자했을 때, 3억 투자했을 때 원장님들 적용받으시는 소득세 과세 표준별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적게는 2,500에서 많게는 5,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돈은 사라진다거나 어디 가서 묻혀있는 돈이 아니라 원장님들이 기본적으로 거래하면서 다시 재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안전한 거래처 중에
치과기관 법인 벤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벤처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3억을 투자하시고 1억 1,900만 원 소득공제 받으시면 약 한 5,890만 원이 절세가 되는데요. 저게 매년 투자하시면 매년 돌려받는 세금이신 거예요. 우리가 매년 세금을 내면서 정말 세금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민을 한 부분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심리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공제 신청하실 때는 이거 원장님들이 쓰진 않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거나 회계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데요. 소득공제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과 종합소득의 50% 중에 적은 금액이 절세,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의 50%니까요. 생각보다 괜찮은, 정말 유의미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들 거로 이거 장표를 딱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세금이 얼마 줄었다고 보여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소득세 신고 장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때 많이 쓰는 게 근로자들입니다. 저희 이제 직원들 소득공제 신청하고 세금 감면받는 거 보면요, 연봉 한 1억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 1억 2천 정도 되는 친구들이 벤처 투자 5천만 원 하면요, 환급을 1,200씩 받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소득공제 전략이다. 원래는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데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절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도 1억 2천 월급 받는 법인의 대표인데요. 4천만 원 벤처 투자하고 1,100만 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내가 비용을 처리한다는 개념은 돈을 써서 없애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빵점이거든요. 내 세금은 줄여지만 그만큼 돈이 사라진 거죠. 내가 소득세율의 100%가 아닌 바에는 비용 처리로 절세한다는 개념은 사실은 모순이 좀 있습니다.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걸로 투자를 하고 그걸 거래대금이랑 상계해서 그만큼 내가 유동성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실효적인 절세 전략,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연말에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12월 말에 전화 주셔서 지금 입금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벤처 투자 촉진법상으로는 투자 시점을 입금일이 아니라 등기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게 원장님들이 투자하시고 투자한 내용이 등기가 되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 확인서를 신청해서 투자 확인서를 받으시면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장표가 생기신 건데요, 근거가 생기신 건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입금이 기준이 아니라 올해 등기까지 돼야 된다는 걸 좀 고민하셔서 법무사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릿빠릿 움직이면서 업무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원장님 한 분이 투자하시고 한 분 거 등기해드리는 거면 상관없는데 원장님들 거 5명, 10명 거 모아서 한 번에 등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연내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연말에 포커스 맞추시면 생각지도 않게 해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요. 연내 등기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투자 시점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조특법에 그냥 소득공제 한도 대상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요. 디테일을 살리면 조특법 시행령에서는 투자 기간은 3년 이상이고 통장으로 거래해야 된다는 명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금을 넣는 것만 통장 거래 내역에 남겨서 내가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나중에 이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라도 해명자료나 국세청에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시면 항상 문제로 지적되는 게 적어요. 투자금이 들어간 건 있는데 나온 건 없으세요. 왜냐하면 법인에서 원장님들 투자금을 받고요, 돌려드리지 않으면 법인은 그만큼이 이익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저쪽 가서 또 세금 걷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업무에 대한 숙련도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놓치셔서 나중에 3년 후에 원장님 통장이고 투자금이 회수되는 통장거래 내역까지 만드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벤처주자 소득공제를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투자 방법은 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세 가지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원장님들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은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사실 제일 무난한 건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야 원장님들 과세 이슈가 없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기간은 반드시 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3년 이상에는 내가 3년 이상 투자했어요라는 근거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간이 3년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거래 내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장 거래 내역으로 소명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으셔야 나중에 벤처 투자를 잘 해놓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험한데 또 금요일날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신 원장님들한테 최대한 좀 임팩트 있고 강렬하게 내용을 전달하려고 포인트 3가지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의 과세 기조상 원장님들이 안전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는다라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방점을 우리는 소득공제 찍지만 정부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재되거나 축소될 여지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자는 어쩌면 실제로 VC 시장이나 정부에서 집계하는 이 벤처 투자 포지셔닝으로 인해서 정부가 세수가 확보되는 그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 걷어서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 대출해주는 게 나랑 해주는 지원사의 다인데요. 이 대출 회수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고 손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간 시장에서 그 포지션을 대체해 줌으로써 그 재원들이 훨씬 더 다른 곳에 합리적으로 쓸 수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벤처 투자를 제재할 경우 수는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원장님들의 안전한 투자 대상과 방법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래와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벤처기업, 특히 벤처 투자용으로 벤처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처들을 좀 찾으셔서 특히 기공소들과 3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꼭 낙인을 찍은 통장 거래 내역을 만드시면서 벤처 투자를 하시면 단순히 1, 2천만 원 벤처 투자로 소득공제 받는다는 로직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금액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세제 때까지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에서 질문하시는 내용 있으실까요? 네, 원장님. 지금 해마다 저거를 계속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한 번 투자할 때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되고요. 저도 이제 제가 컨설팅도 하지만 저도 이제 제조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제 회사에 한 5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중간에 저도 세무 투자도 한번 맡고 했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원장님. 개정안이 2028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2028년 이후에는 이 제도가 없어지는 거란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자동 일몰되고 그 다음 년도부터 다시 제도가 시행되는 방식으로 97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는데요. 1년마다 일몰되고 다시 나오고 1년 적용 기간이 매 1년 단위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3년으로 좀 길게 잡아줬다. 벤처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하라고 좀 길게 잡아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라지는 건 아니고 통례상 지금까지 있었던 방식으로는 매년 일몰되고 다시 열리고 일몰되고 다시 열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끊기고 쭉 유지됐습니다. 과거를 봤을 때 28년도에 다시 또 뭐 1년이든 3년이든 연장이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끊기고 쭉 연장됐습니다. 다만 1년 단위 갱신이었는데 이번엔 3년으로 좀 길게 잡아줬습니다. 혹시 뭐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투자금을 회수받을 때 그게 뭐 다시 수입으로 잡힌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그런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원장님들이 1억을 투자하시고요. 돌려받으실 때 1억 5천을 돌려받으시면 5천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5천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내가 1억을 투자하고 1억을 돌려받은 거는 원금을 회수하신 거기 때문에 수익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주가 기공소가 벤처 기업에 될 수 있나요? 어디서 얘기하셨을까요? 아, 네네. 좀. 주가 기공소가 벤처 기업에 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기공소들을 오랜 시간 자문을 했던 터라 저희 고객사의 기공소들은 다 벤처들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 유치했던 우리 데이터 티켓치도 치과금 법인이면서 벤처기업입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게 소장님이 뭐 1년에 뭐 여러 번 이런 모집을 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한번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여러 번 이렇게 1년에 해도 그때마다 하는 거를 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년 투자자들을 다 모아서 줄 세워서 한 날 처리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이제 사고 관리도 편하고 법원에 등기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데요. 이제 원자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소득 금액이 루틴하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뭐 1, 2억을 넣기는 힘들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3, 4천씩 넣고 싶어요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벤처기업에서 투자를 받아준다라고만 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법이 2000년도에 개정되면서 비상장 회사들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상법상 제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 3천을 투자하고 그 소득 공제를 매년 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원장님 네. 3천을 원장님 투자하시면 3천만 원짜리 투자 확인서가 한 장 나옵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그러면 요 3천만 원짜리 투자 확인서를 쪼개서 쓸 수는 없어요. 3천만 원 한 덩어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내가 소득 금액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우리 기업 주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투자를 여러 번 쪼개서 하시는 게 내가 1억 투자할 거다 그럼 1억짜리 한 장보다는 5천만 원짜리 두 장 혹은 3천, 4천, 4천 이렇게 투자 횟수를 좀 분산시켜서 등기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원장님들 투자 확인서를 1억짜리 한 장이 아니라 5천짜리 두 장 혹은 3천짜리 두 장, 4천짜리 한 장 이렇게 복수로 확보하시는 게 활용하실 때는 제일 좋습니다. 답이 됐나요? 네. 네. 이거 투자를 여러 곳에다 하면은 여러 곳에 있는 게 합산이 돼가지고 이게 한도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종합해서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다른데 뭐 3천, 3천, 3천 이렇게 해서 다 100%가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전체가 그냥 9천으로 놓고 계산해서 아까 저희가 장표 중에 이 장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원장님이 투자확인서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달해 주시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쓰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다 합산해서 알아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짜리 3장을 갖고 있다는 논리가 썼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어쨌든 말은 투자인데 네. 저희가 만약에 기공소에 돈을 1억을 줬다? 그러면은 그거를 기공료를 뭐 일정 부분 안 받은 거에서 기공료 미수금을 남겨놓는 형태로 가는 걸 꼭 그게 지금 제일 많이 네.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혹시 국세청에서 현물 거래로 두지 않나요? 원래 벤처 투자에서 현물 페이백이 발생하면 그건 불법으로 취급하잖아요. 이제 벤처 투자에서는 현물 거래냐 아니냐는 사실은 큰 관심은 없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걸 잡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한 내역에 대해서는 등기를 내고 세무 처리를 했는데 투자금이 회수된 내역들이 대부분 없었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원장님들과 기공소를 오래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20년 정도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나중에 가서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원장님들이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이 투자금이 회수된 통장 내역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의 조건부로 혹은 사전 회수 이렇게 의심을 해서 투자 금액 전체를 소득공제에서 배제시켜버리는 페널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금을 입금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받았다는 내용을 등기하고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등기함으로써 증빙자료를 남겨놓으면 크게 문제되진 않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컨설팅 사업도 하고 서울에서 귀공소 제조 사업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벤처 투자 유치를
뭐 저희가 돈이 필요하진 않고요. 저희한테 원물을 사가시는 도매상들이 세금을 워낙 많이 내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 대상으로만 벤처 투자를 저희가 허용해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금거래다 보니까 한 투자 거래 비수 잡히면 10억, 10억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벤처 투자 2억, 3억 했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고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 문제되진 않지만 미연의 그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내가 벤처 투자 1,000만 원 하고 외상배금 1,000만 원 깔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일도 1,000만 원 주고 벤처 투자도 1,000만 원 하고 1,000만 원 외상 깔고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조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가 기본 한 1억 정도 주고 벤처 투자 한 5천 정도 하고 하면 그게 거래상 발생하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대해서 이거 투자금이랑 상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녹일 수가 없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원장님들 기공소에서 기공료로 계산서 들어올 때 1억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회계 처리를 어거지로 껴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장님들하고 소장님들하고 약정서를 써요. 거래 대금으로 상계하고 나중에 돌려줘. 이거 못 돌려주면 네가 책임지 이런 거 쓰십니다. 두 분만 갖고 계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게 꼭 우리 내부에서 반감이 생기는 사람이 나오면 그게 또 어떻게든 과대과정 흘러 들어가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벤처 투자를 제가 제외세 5년 동안 하면서 세무조사를 한 거 맞았는데 뭐 이 패턴이나 방식이 문제가 되진 않았고요. 또 오히려 지금 서울에 있는 원장님들 중에서는 이 약정서 때문에 발 못 잡히는 사례들이 원장님들 누군지 아시더라고요. 딱 제가 했을 거라 이렇게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정서들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면은 모르겠지만 안 쓰시는 것이 가장 이게 나중에 꼭 이렇게 문제로 드러나기 되게 많이 났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거래대금 뭐 어차피 치과에서 기공일을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기공을 어차피 왜 주실 거라고 하면 내가 벤처 투자할 대상 기업에다가 일을 많이 주세요. 그래야 원장님들 벤처 투자하는 대금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97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IMF 때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은행에다 돈 재놓고 직원들 월급 안 주고 만세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은행에 있는 돈 빼서 사업장에 넣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거래처도 좀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만든 제도여서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 내부 직원들이 벤처 투자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른 데서 그럼 기공소 치과 간에 이렇게 벤처 투자하다가 기공소가 폐업한 경우는 없나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기공소들이 문제되는 거는 원장님들이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일을 매일 자주 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신고에 4월, 5월달에 벤처 투자 주의보 이렇게 해서 신문 나왔던 내용들 보시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원장님들이 문제됐다라고 하는 사례들 보면 기공소가 아니라 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휴상들입니다. 네, 의료기기 회사들이고 해서 원장님들이 사실은 그 영업사원들하고는 친분이 있지만 그 회사들을 가서 보고 이러진 않으시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서로 대금이 상계되는 건 3년 뒤잖아요. 상계되는 건 네네. 그렇죠. 어쨌든 제가 만약에 올해 1억을 냈다. 그러면은 1억을 되돌려 받는 거는 법적으로 3년 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치과 쪽에서는 저희한테 치과는 어쨌든 기공소에 1억의 미수금이 발생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2년 뒤에 만약에 그 기공소가 폐업을 하던지 부도가 났다. 그러면은 1억 벤처 투자금은 날아가는 거고 네. 미수금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뭐 은행단에 채권에 넘어갔을 때고 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공소들이 원장님들한테 엄청 큰 투자금을 받는 경우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공소들 입장에서는 투자금 1, 2천, 2, 3천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원장님들한테 조금 더 좋은 포지션에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한번 할까 보다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일 많이 주시는 기공소가 안 망하겠죠.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원장님 투자하신 금액이 벤처기업이 부도가 나도 소득공제 받은 게 추징되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됐을까요? 이 주식
시간에 또 원장님이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원장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치사 파트너즈 이세연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뭐 유튜브나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분들 통해서 언제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박세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2부 순서는 5분 뒤에 시간 관계상 5분 뒤에 좀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 덴탈 스케치는 IOS 임플란트 보철센터를 맡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원장님들 공급하고 있는 지르코니아 블럭은 마텍 업체를 통해서 저희는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텍이랑 IOS 업체가 뒤에 대기하고 있으니 평소에 궁금한 점들은 또 업체 방문 통해서 좀 질의응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학연 지연이 많아? 내가 지금 좀 학연 안 돼.